선생님이 오늘 강의할 주제가 달기운 조절을 통한 휴대폰 관리, 병해충 관리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달기운 조절을 통한 병해충 관리 이건데 제가 생명 역동농업 하면서 슈타이너 박사가 이 농사 강의를 통해서 말했던 아까 그 잡초 그리고 벌레 또 뭐였죠? 잡초, 벌레, 동물, 두더지 같은 이제 약간 고등 동물들을 어떻게 그들의 피해로부터 농장을 보호하는가 이런 걸 슈타이너가 말한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관심 좀 있나요? 네. 이따가 되면 좀 끔찍할 텐데 일단 그러면 이 부분도 미아 씨가 경험을 내가 해보라고 그래서 몇 번 경험을 하더니 오 진짜네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그 지구에 있는 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두 기운이 있다. 하나의 기운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 속에 있는 물질들의 매개를 통해서 땅 위로 작용하는 기운이 하나 있고,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이게 이제 지구라고 보면 지구 바깥에 어떤 기운들이 땅 속으로 작용해서 땅 속에 있는 매개를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기운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근데 요렇게 작용하는 기운들은 어떤 놈이 작용을 하냐 하면, 잘 안 보이세요? 이걸 이렇게 놓을까? 그러면 저쪽이 또 안 보이시죠? 여기는 보이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요거는 수성, 금성, 달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기운 하나는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지구 표면에 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기 중에 들어와서 대기에 있는 공기도 하나의 물질인 거죠. 그건 그죠. 수소, 산소, 질소, 규산 이런 것들에서 바로 작용하는 기운이 있는데요. 요거는 화성, 목성, 토성의 기운이라고 봐요. 아마 박규현 선생님이 이걸 딱 보면 아마 이거 음이네, 이거 양이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죠? 또 하나는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태양계에서 내행성이라는, 지구와 가까운 지구 안에 있는 행성들이고, 달은 좀 특이하지만 요거는 지구 바깥에 멀리 있는 행성들이에요. 요렇게 이제 두 기운을 설명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 안에 어떤 물질에 의해서 이 물질의 매개를 통해서 식물에 작용한다, 위로 작용한다는데, 그 물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석회예요. 요 물질이 대표적인 게 규소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요 석회는 되게 음적인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규소는 양적인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게 식물로 나타날 때는 여기 어쨌든 땅 위에 식물로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요렇게 나타날 때는 내행성, 수성, 금성, 달이 미치는 식물은 1년생 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 살다가 씨앗 맺고 피고 씨앗 맺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요거는 그렇지 않은 나머지 다년생, 오래오래 사는 나무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잡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잡초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얼핏 나와 있는데, 병득 선생님, 잡초란 국제 인증 그 연구소의 소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업 그래서 소장님이 내리시는 잡초란.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글쎄요. 사람이 이용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잡초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잡초가 사람이 이용할 만한 가치가 없나요?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름 붙인 사람들이 처음에 그 생각으로 붙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비슷해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곳에 나는 모든 풀들을 잡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무슨 뭐 백과사전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나는 모든 풀들을 잡초라고 한다. 근데 내가 옥수수를 심었는데 거기에 막 오이가 났어. 이러면 오이가 잡초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슈타이너 박사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아마 슈타이너 박사는 잡초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모든 식물들은 본인이 부여한 대로 싹을 틔우고 살다가 1년생은 1년 살다가 자기 생을 마감하고, 뭐 은행나무 같으면 수천 년을 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 싹을 틔우고 성장을 하고 꽃을 피우고 번식을 하는데 얘네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달.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식물들의 성장과 번식을 관장하는 게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기운들이 들어와서, 아니면 이 먼 데 있는 행성들이 들어와서 지구에 도착해서 각각의 식물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이 달은 유독 식물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성장도 보면 달 기운을 많이 잘 받은 식물들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데, 그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이유가 결국은 뭐 사람한테 먹히려고 그렇게 자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서 자손을 퍼뜨리고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슈타이너 박사는 달의 기운을 충분히 받아서 성장을 튼튼하게 성장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작은 번식이라고 봐요. 근데 실제로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이거는 강한 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장의 종결점이 꽃 피고 열매 맺고 자손을 충분히 퍼뜨리고 이제 자기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게 달 기운이라고 보는 거. 그렇게 봤을 때 잡초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나는 걸 잡초라고 했을 때
내 밭, 논과 밭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슈타이너는 그거 쉬워, 이렇게 박규현 선생님 닮은 것처럼 그거 쉬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달기운을 차단시키면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초에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현대 농업이 해왔던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만약에 뭐 현대 농업에서 말하는 잡초 제거 기술은 제초제 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초제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을 거고, 그 피해 사례를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뭐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그게 제초제인 거잖아요. 미군들이 그 베트콩 찾아내려고 밀림에다가 제초제를 확 뿌려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싸움하던 군인들은 대를 물려서 그 고엽제 피해를 받는 거고, 그런 제초제를 잡초를 제거하는 용으로 쓰면 되냐? 안 된다고 슈타인은 말하면서 그냥 이 달기운을 제거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잡초, 내가 원하지 않는 풀들을 내 농장에서 제거하려면 보면 어떤 땅에는 유독 그 풀이 많은 게 있어요. 논에 나는 이제 벼 말고 많이 나는 게 뭐 있잖아요. 특별한 거. 달개비라고 이런 잎이 넓은 것도 있고, 잎이 벼와 비슷한 것들 우리가 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약간 피가 골치 아프죠. 그러면 특정 지역에 특정한 풀이 많이 나고, 저희는 이 땅이 되게 질고 물 빠짐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 농장은 갈대가 엄청 많아요. 갈대가 막 여기저기 나는데 그걸 없앨 방법이 없는데, 이제 슈타이너가 말하는 대로 달기운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 갈대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씨앗을 맺잖아요. 씨앗을 맺으면 요걸 이제 씨앗을 가지고 와요. 요 씨앗을 이제 나무를 놓고 불을 붙여서 이 씨앗, 이제 나무가 수치되면 요거 씨앗을 넣어서 태워요. 요게 마지막으로 슈타이너가 말하는 연소 증폭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씨앗을 태워서 대충 나무 숯을 치우고 씨앗이 타고 남은 재 있잖아요. 재를 많이 필요 없어요. 혹시 동종요법 하시는 분 아실 텐데,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이 태운 갈대의 씨앗을 재를 모아서 이 밭 주변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로, 걸어가는 속도로 이렇게 뿌려요. 요 책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리할 때 후춧가루 이렇게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면, 촘촘히 뿌릴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매년 1, 2, 3, 4년째 하면 이 농장에 골치 아팠던 이 갈대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아무 때나 씨앗 맺힐 때 해서 이렇게 뿌리면 되니까. 그리고 매년 이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요거는 이따가 박규현 선생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기로 하고, 이 모든 생명체나 생명체가 관계 맺고 있는 별, 이렇게 내행성, 외행성들은 생명력을 극대화시키려는 기운들이 있는 반면, 이 또 다른 반대 측면에서는 이 생명을 소멸시키려는 기운도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생명력이 극대화되는 힘들이 발현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 생명력을 소멸시켜버리는 작용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태운다는 것은 연관되는 게 실제로 연관이 있어요. 태양하고 연관이 있겠죠. 뜨거우니까. 불하고 연관이 있겠죠. 대신 이 생명력을 달이 지구 안에 어떤 기운들을 비춰줘서 생명력이 극대화된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름달이 떴을 때 특히 비가 올 때. 왜냐하면 비는 달 기운을 흠뻑 머금고 내리기 때문에. 이건 달이 생명력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달 기운을 반대. 여기는 이제 비가 온다는 건 물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물. 달, 물. 생명력이 증폭되는 힘이 있다면 반대로 불, 태양 이것은 생명력을 사그러뜨리는 기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달이 주는 생명력을 증폭시키는 힘이 아니라 불과 태양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사그라지게 만드는 힘들을 활용해서 내 농장에 원치 않은 작물들의 개체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 연소 증폭제를 통한 잡초를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들이에요. 진짜로 그럴까? 믿어지세요? 잡초를 그냥 열매 맺을 때까지 냅둬야 되잖아요. 이만큼 되게. 네. 그 냅두지고 뭐 농장에 잡초를 다 없앨 수 있겠어요? 요즘에 많이 이렇게 있는 거는 질경이가 많잖아요. 네. 그런 건 어때요? 질경이는 되게 좋은 잡초인데 질경이 나물, 네. 녹즙 재료 이런 거 저도 많이 먹었었는데. 캐서 먹으면서 없애라. 아니요. 만약에 없애려면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경이 예. 싫어. 이거는 어렵지 않은 방법이어서 쉽게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 이 4년 만에 만약에 여기가 이제 저는 뭐 누구나 다 한번 해보자. 학교에서도 어떤 골치 아픈 풀이 있고 처리하기 곤란한 풀들이 있고 여기는 제가 갈대라고 그랬는데 정말 엄청나요. 갈대가 내 키만큼 자라는데 끊어도 제거할 수가 없는 게 땅 속으로 뿌리가 뭐 석유 관처럼 뻗어나가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거든요. 하우스 안으로 막 들어오고. 그런데 이걸 이제 저는 직접 해보려고 그러는데 해봐서 그 개체 수가 정말로 준다면 슈타이너가 말하는 이런 정신과학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태워진 씨앗이 그 씨앗을 옮기는 건 못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이 달기운을 때는 달기운 식물, 태운 식물 그 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달기운을 받는 갈대를 받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는데 거기에 요걸 이용한다는 거죠. 일반 잡초 있는 거는 그 잡초를 태워서 그걸 뿌리면 잡초가 안 난다는 강의를 지난번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비슷한 원리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못 믿겠다는 보시니까 아니, 제가 흥미가 증명을 필요하잖아요. 자, 몇 년. 그치? 그러면 이 밭에 그 연소 증폭제를 가지고 저 밭으로 뿌려도 돼요? 네. 그래서 그걸 그 가공하면 풀이 있으면 되겠네. 네. 저장도 그래도 되나? 저장도 가능해요. 예. 저는 여기에 씨앗을 좀 모아뒀는데 네. 가능하고요. 아무 때나. 대신 이제 씨앗을 채취할 그 시기에 하면 좋죠. 씨앗만 해야 돼요? 아니면 약간 줄기나 씨앗. 줄기나 이런 게 좀 섞여도 타면은 이렇게 뭐지 뿌리면 같이 갈 것 같은데 예. 꼭 씨앗만 받아서
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위에 이렇게 잘라서 씨가 맺혀져 있는 그 부분을 잘라서 씨앗만 채취하기는 힘드니까. 예. 그리고 재를 이렇게 뭐 씨앗이 탄 재만 다 모아야 돼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모아서 통째로 다 말려서 하면 안 돼요? 뿌리까지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달기운을 가장 이렇게 응축되게 받고 있는 결정체가 씨앗이니까. 문제는 씨앗이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 몰라. 언제까지 키워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씨앗 열릴 거. 이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 해서 그렇다라면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실제로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연소 중폭제 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슈타이너에서 그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론보다는 굉장히 실제적이니까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이 슈타이너 강의를 듣던 유럽 농민들도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온 지구상의 인간들이 다 그 씨앗을 다 태워서 뿌려버리면 지구의 그 식물이 멸종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약간 과도한 우려이긴 하지만, 그게 질문의 핵심은 도덕적이냐 이런 걸 묻는 것 같아요. 생명체를 멸종시키는 방법들을 당신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발도르프 교육에서 말하는 그런 것 같아요. 도덕적인 인간. 그렇게 이제 악한 인간들이 있겠냐.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제초제 같은 걸 막 뿌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 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생태계를 멸종시키는 방법은 그러면 도덕적이냐. 그리고 내가 연소중폭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지구의 모든 농민들이 다 따라 풀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한다면 지구상의 그 식물이 점점 사라질 수는 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도덕적이지는 않다. 뭐 이런 질의응답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잡초 제거는 이렇게 단순해요.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된다. 다만 내가 경작하는 논과 밭에 특정한 풀들이 안 나게 다른 데 가서 살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요건 이따가 박규현 선생님한테 물어봅시다. 왜 불로 태우면 달기운이 차단되는지. 농민들하고 대화할 때 이게 되게 힘들어요. 뭐 달기운? 번식력? 뭐 이러고 이러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다가 보면 이제 그 말씀하신 벌레, 그게 뭐라 그랬죠? 노래기. 돈벌레라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요, 그거 아니고 노래기. 발 많은 거. 걔가 노래기예요? 노래기. 발 막 이렇게 지네처럼 생긴 거. 그거 맞죠? 그거 돈벌레라 그래서 집에 그 벌레 많으면 돈 들어온다고 안 죽이는데. 유재현 선생님이 그 벌레 너무 그 유치원에 많아요? 학교 애들이 질문하는. 아, 그거 어떻게? 약간 습한 데 맞아요. 습한 데 있어. 학교에 어느 부분에 습한 데가 있는지 그쪽에 많이 모였나 봐요. 그리고 요즘 학교로 돈 들어오려고 그런 거 아닌가? 좋은 제발. 제가 어디 자전방문 갔더니 거기도 그 벽에 그게 그렇게 많대요. 노래기가. 진해도 많고, 요즘 진해 나올 철이거든요. 지내는 많이. 노래기하고 돈벌레는 다른 것 같은데, 노래기는 까맣고 발만 조그만 거고, 돈벌레는 희멀겋게 생겨가지고 좀 크죠. 네. 다리가 긴 거. 네. 종류가 엄청 많아요. 따가워요. 물리면 여기 막 따갑고 부풀어 오르고요. 돈벌레는 조금 큰 송충이처럼 네. 약간 큰 거. 노래기는 까맣게 작은 거. 이렇게 생긴 거. 아,
그죠? 예. 약간 지네 애기 지네 같이 생긴. 약간 지렁이 같이 딱딱한데. 네. 홍충이보다 좀 딱딱한 거. 여기 그 벌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벌레도 있고 농사를 짓다가 보면 무슨 벌레들이 있지? 청벌레. 배추벌레. 청벌레. 그게 청벌레가 배추벌레. 나비가 알써서 된 거죠. 먹는 건 무슨 벌레예요? 벌레는 못 봤는데 깻잎이 많이 이렇게. 깻잎. 콩에 많이 끼는 노린재. 우린재. 그죠? 케일에 비듬처럼 막 붙어 있던 것도 있던데. 아, 진딧물. 아, 진딧물. 진딧물이에요. 네. 진딧물도 뭐 하얀 거, 파란 거, 까만 거 종류가 뭐 수백 가지가 되니까 통틀어 진딧물. 이제 그런 벌레 피해를 많이 보죠. 네. 벌레는 이제 슈타이너의 그 강좌에 따르면 잡초보다는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방법은 유사해요. 요거는 미아 씨가 오면 좋은데 내가 시켜봤거든요. 효과를 탁 봤는데 모든 벌레, 그러니까 곤충이라고 부르는 뭐 날아다니던 놈이든 기어다니는 놈이든 땅 속에 있는 선충 종류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벌레는 일단 그 벌레를 많이는 필요 없이 약간만 잡아요. 잡아서 같은 방법으로 태워요. 그러면 재가 조금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 밭에 뿌려요. 이거는 거의 즉시 반응이 나타난다는데 뿌리는데 뭐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듬성 우리 그 증폭제 솥불 증폭제 물 뿌리듯이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쭉 뿌려주면 그 주변에는 서서히 벌레가 오지 않는다. 이게 연소 증폭제 2번이에요. 근데 얘는 곤충에서부터 그 위 이상의 진화 단계의 생명체들은 식물처럼 달기운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특히 사람은 스스로 고등동물들은 몸속에 달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기운을 차단시켜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별기운까지 포함해서 해야 돼서 곤충을 태워서 뿌릴 때는 일정한 때에 뿌려줘야 돼요. 그거는 여기가 이제 아까 달력에 전갈자리 봤죠. 내일 어제가 달이 전갈자리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요거는 금성이에요. 슈타이너가 말하길 식물은 달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데 곤충은 금성과 연관이 맺고 있고 금성이 전갈자리의 힘을 받았을 때 곤충이 받는 영향이 행성이 금성이고 별자리가 전갈자리래요. 그래서 금성이 전갈자리에 들 때 재를 태워서 뿌리면 그 논과 밭에 그 피해를 주는 곤충들은 사라질 거다. 그 오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갈 거라고. 여기는 이제 풀처럼 얘기를 하면 금성과 전갈자리의 영향을 받는 곤충들이 금성과 전갈자리에 받는 영향을 차단시켜 주는 게 이제 연소 증폭제 태워서. 근데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요 시기에 뿌려주면 곤충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매년 한 번씩 하면 할 때마다 그 효과는 점점 더 이렇게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을 수 없는 얘기처럼 들리시죠? 금손이 전갈 자리가 들어간 때가 언제 있나요? 음. 그래서 달력을 보면 거기까지 가면 얘기가 깊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 전화기 있고 옆에서 선생님 죄송한데 여기 이미 선생님 저기 이거 밑에 제 거.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약간 혼동했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별자리가 여기 이제 저는 이렇게 미웠거든요. 물고기, 황소 자리예요. 물양황, 쌍둥이 자리, 개 자리, 사자 자리, 쌍개사, 처녀 자리, 천칭, 전갈 자리, 여기 아까 궁수, 사수 자리라는 거 하고, 염소, 여기 또 물병. 이게 12별자리인데 아까 제가 달력을 보면서 7월 달은 해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쌍둥이 자리 있잖아요. 지금 해가 어디 있냐면 여기 떠 있어요. 쌍둥이 자리 앞에 있어요. 7월 달은. 8월 달 되면 개 자리로 가겠죠. 이렇게 12별자리 이동하는데 요게 지구에서 보는 걸로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보면 이 해 주변에 그 행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해가 어디 있더라? 금성이 여기 있어요. 황소 자리 근처에. 여기서 금성은 눈에 보이니까 반짝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은 쌍둥이 자리 있는데 그 옆에 수성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별자리를 저도 이제 필요해서 보는데, 왜냐하면 얘가 잠깐만 수정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들지하고 헷갈렸어. 해가 황소 자리에 해가 이렇게 돌죠. 왼쪽으로 돌겠죠. 그래서 순서는 쌍둥이 개 이렇게 쭉 가요. 한 바퀴 도는데 1년에. 지난달에 해가 여기 있었어요. 해가 있으면 그 옆에 금성이 이렇게 있었고, 아까 말했던 곤충을 제거할 때는 해가 황소 자리에 있을 때 해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해가 황소 자리에 있을 때. 또 보면 여기는 곤충이에요. 여기는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건 들쥐 같은 고등동물이에요. 고등동물은 금성과 전갈 자리에 영향 아래 있어요. 곤충은 황소와 해 자리에 있는데, 여기 보면 별자리를 하늘에 놓고 보면 이게 딱 반대 그 뭐라 그러지? 대칭? 이렇게 대칭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해가 황소 자리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달력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지난달에 있었어요. 지금은 해가 쌍둥이 자리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가 황소 자리에 있을 때 곤충들. 왜 그러냐 하면 요쪽 측에 있을 때 곤충들이 대개 이 기운들이 왕성해지는 때고, 요쪽에 있을 때는 사그러지는 때예요. 이게 이제 월로 따지면 여기가 물병 자리가 4월, 5월, 6월, 그러니까 7월이 쌍둥이 자리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8, 9, 10, 11, 12까지 있는데,
요때가 곤충이 왕성할 때, 요때가 곤충이 그 뭐랄까 곤충의 생명력이 저하될 때. 근데 당연한 것 같아. 봄부터 여름 이래 왕성할 때잖아요. 겨울로 갈수록 누그러질 때고. 그래서 가장 왕성한 시기에 곤충을 태워서 뿌리면 이 곤충은 그 밭에 안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면 더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들쥐나 마찬가지인데, 들쥐는 곤충은 전체를 태워요. 씨앗도 전체를 태우고, 들쥐나 두더지 같은 놈들은 껍질만 벗겨서 태워요. 놀라실 줄 알았어. 껍질을 태워서, 한 마리면 돼요. 많이 필요 없이 태워서 두더지가 피해를 입히는 밭에다가 마찬가지로 뿌리면,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금성이 정갈다리에 들었을 때, 태양이 황소자리에 들었을 때 곤충은 달력으로 구별이 되는데, 금성이 정갈자리에 들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여기저기 들여다보니 별자리 앱이 되게 많고, 심지어는 바이오 다이나믹 문 칼렌더도 있어요. 예, 마리아 툰이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보는 앱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 위치에 따라서 별자리, 달, 금성, 행성의 위치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비추면 태양이 저쪽에 있겠죠. 그러면 태양 뒤에 쌍둥이 자리가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 태양이 가는 길을 황도라고 그랬죠. 황도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여기 있구나. 태양이 지금 저기 있어요. 여기 태양이 있는데 바로 뒤에 저기 쌍둥이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성이 있어요. 아까 수성 여기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쌍둥이 자리에서 요 개 자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금성은 어디 있지라고 하면 아마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렇게 태양이 도는 길과 반대로 가면 금성이 지금 황소 자리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여기 금성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별자리 앱을 통해서 보면 가능하고, 편한 별자리, 저는 보는 게 제일 편한 게 별자리 판이라는 거고, 이렇게 막 토성처럼 이렇게 띄 있는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저장 공간을 차지해서 이게 제일 간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방 말씀드린 거 팁으로 드리자면, BD가 바이오 다이나믹이거든요. BD 바이오 다이나믹 가드닝 칼렌더라는 앱이 있는데, 요 앱이에요. 이게 마리아 툰 이 달력을 만든 곳에서 만든 거예요. 이걸 미국 사람이 쓰고 있는데, 오늘이 줄라이인가 준인가? 줄라이. 예. 2020년 투데이 4월 4일, 7월 4일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제가 이거를 그 입회 날이잖아요. 립 타임. 여기 액티비티 보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영어로 다 있어서 이 달력이 앱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앱이 뭐예요? 바이오 다이나믹 가드닝 칼렌더인가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별의 위치와 이런 걸 보는데,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잡풀, 그 다음에 곤충, 그 다음에 고등동물, 들쥐 같은 고등동물을 퇴치하는 방법을 태워서 내가 원하는 농장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농사 피해를 줄이는 걸 연소 증폭제라고 그래요. 슈타이너가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죽기 1년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퇴치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들쥐를 태워. 근데 그거 해보면 좋겠는데 네. 그거 어떻게
껍데기를 어떻게 아, 읽기만 하면 벗기겠는데 어떻게 잡기가 없어서 트랩을 넣으면 되지 않나요? 잡는 거.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원래는 슈타이너가 말한 방법은 곤충이든 들쥐든 썩혀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 썩혀서. 그래서 보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슈타이너가 말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식물은 가장 낮은 1차 생명체잖아요. 1차 생명체는 그저 달 기운에 의해서 성장과 번식을 반복하기 때문에 시기도 구분 없이 간단하게 아무 때나 열매를 태워서 달 기운을 차단시켜주면 그 논과 밭에 그 식물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거다. 다만 이걸 4년까지는 계속 해줘야 된다. 이 원리인 거고, 대신 식물보다 진화가 더 된 곤충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갈수록 달의 영역을 벗어나서 있기 때문에 그때는 행성과 태양과 12별자리까지 고려해서 그 시기에 뿌려야 된다. 그냥 대충 보면 이거 뿌리는 시기는 6월 달이에요. 이건 11월에서 12월이에요. 이러면 맞아요, 대충. 달력이. 그래서 제가 잡초 제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못했는데 뭐 해서 좀 경험을 쌓아두지 왜 못했느냐 일단 뭐 여러 가지로 하기가 쉽지는 않았고, 또 이제 돈이 없는 농민들은 자꾸 여기저기로 농장을 옮겨 다녀야 돼서, 그래서 그게 좀 유기농 하기도 적합하지가 않아요. 내가 평생 살 농장을 갖는 게 꿈인데 양평만 해도 그러자면 막 돈이 엄청 들죠. 수억이 드니까.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노마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뜨내기처럼 이렇게 남의 땅 빌려서. 근데 남의 땅 빌리면 그렇게 이제 내 땅처럼 솔직히 다 이렇게 해보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뭐 빚을 내서 이 땅을 마련했지만 여기서는 해보려고 그러고, 이 카페를 만들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제도 그러고 잔뜩 와서 점심도 먹고 놀다 가고 이랬는데, 어제는 우리 그 농장 회원 중에 한 분이 대방동에 건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물려받아서 쓰고 있는 그분이 옛날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사회복지 6.25 이후에 막 그 혼자 남은 여성들 이런 분들을 재활 교육을 해오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하는 일이 집창촌 같은데 거기를 이제 구출해 오기도 하고 또 스스로 도망 오기도 하고 그러면 사회 나와서 이렇게 재활하기가 되게 적응해서 살기가 힘들대요. 그걸 도와주는 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자기 건물이니까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안에 그런 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 식당도 있고, 그러니까 요리도 하고 뭐 커피 이런 것도 하고 뭐 미용 기술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서 준비가 되면 사회에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제 오셨어요. 그분들도 역시 저한테 요청하기를 사진 한 장도 찍지 말라 그래서 안 찍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맞이할지. 이거 나가는 거 아니야? 나중에 창민 씨 이 부분은 빼주세요. 내가 얘기하는 부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와서 하루를 너무너무 재밌게 놀다 가고,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런 거 다 스킵하고 쉽게 농사 얘기를 해줬더니 이렇게 보더니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별하고 달하고 식물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요? 이런 이제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요즘에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는데 문제는 여기가 음식을 하니까 고기 구워 먹고 그러니까 파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연소 중폭제야. 그리고 마침 지난달이 태양이 황소자리에 지나가는 때였어요. 뭐 지금 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일대를 말하는 거고 여기가 가장 적기인 거고 요것도 이 일대를 말하는 거고 여기가 적기인 거죠. 그래서 미아 씨 보고 저기 파리채 가지고 파리를 이제 잡게 되잖아요. 잡으면 제가 다 모아두라 그랬어요. 이미순 선생님 뒤에 거기 보면 오늘 제가 예, 저런 식으로 파리를 모아뒀어요. 그래서 저기에 절반쯤 찼을 때 이제 좋기는 슈타이너가 말하기는 나무를 태워서 나무가 숯이 될 때쯤 저걸 이렇게 넣어서 태워서 수천 빼고 재료가 뿌려라 그랬는데 귀찮더라고. 그래서 그거 알죠? 토치램프 그래가지고 저걸 이제 이만한 새 그릇에 놓고 부어가지고 토치로 태워서 미아보고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뿌린 거죠. 바닥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팔이 안 보이듯 다. 훨씬 없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전 많을 때 비해 막 여기 막 들러붙고 그러면 곤충을 각각이 해야 되는 거죠? 파리면 파리만, 모기면 모기만. 한꺼번에 하면 섞어서 섞어서 태워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뭐 여기- 섞어찌개도 먹으니까 하면 되겠지. 뭐. 그러니까 파리도 있고 그러면 모기도 네. 있으면 두 가지 한꺼번에 태워도 되지 고라니는 않을까? 고라니 피해는 없나요? 껍질 벗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네, 이런 질문 울타리로 농민들하고 얘기하면 그럼 멧돼지는 어떻게 하는데 막 이런 얘기. 근데 이제 물론 껍질을 태운다는 건 곤충은 통째로 별 기운을 다 통째로 가지고 있고 이제 쥐나 뭐 고라니나 멧돼지는 껍질에 주로 그 자기가 해당되는 기운의 별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껍질만 하면 된다는데 그걸 누가 벗기냐. 솔직히 말해서 나도 쥐 잡아서 껍질 벗겨라 그러면 못 벗겨요. 예, 근데 아까 잡초와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슈타이너가 하자마자 많은 농민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끔찍하고 미개한 짓을 해서 퇴치를 해야 되냐.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들쥐를 퇴치하고 두더지를 퇴치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독극물을 쓰는 거죠. 독극물을 어디 쥐들이 좋아하는 데 섞어서 놓는 퇴치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들쥐를 한 마리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금성이 정갈 자리에 들었을 때 내 밭에 뿌리면 들쥐가 여기 와서 안 살고 다른 데로 다 간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했을 땐 그 마을에 안 살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산다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다 독극물로 들쥐 박멸에 나섰을 때 쥐들이 먹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어느 게 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냐라고 이제 역으로 슈타이너 박사가 묻죠. 근데 뭐 저도 못하면서 그걸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슈타이너의 생명 역동농업을 이제 마지막 강의로 할 때 슈타이너 박사가 마지막으로 농민들한테 한 방법이 각각의 진화 단계에 따라서 식물, 곤충, 동물들이 또 농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이 피해로부터 우리가 그 피해를 막는 방법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달, 별, 태양과의 관계에 의해서 연소 증폭제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얘네들의 번식력을 스톱시킬 수 있거나
얘네들의 서식처를 옮길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면 모든 동물들은 다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고라니가 사실 피해가 많죠. 저도 이 텃밭쯤에 말뚝을 박아서 망을 다 쳤는데, 고구마나 옥수수는 또 멧돼지 피해가 너무 많아서 그냥 몽땅 다 먹고 가버리잖아요. 한 톨도 안 남기고 먹어버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멧돼지를 잡아서 껍질을 벗길 수는 없으니, 저는 이 곤충 정도는 이제 실제로 그런가 아닌가는 증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곤충에는 모기도 포함되는 거죠? 네, 모든 게 다 포함돼요. 파리는 이제 제가 여기 해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 그 생명의 역동농업 농민들이 파리는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특히 왜 축사하시는 분들 파리 엄청 많거든요. 여기는 파리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지만, 거기는 이렇게 화면 돼지우리가 지저분하잖아요. 손에 파리가 수십 마리가 잡힐 정도로 많아요. 이 사람들은 파리 퇴치용으로, 포천에 있는 분은 그때 말로 400만 원인가 500만 원, 하여튼 수백만 원을 그 파리약으로 쓴대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분이 경험담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 해 했더니 3분의 1 정도로 줄더라. 계속 줄어가는 거죠. 근데 돼지랑 멧돼지랑 같은 동물이에요? 같은 동물이 아닐까요? 그러면 돼지 껍데기는 팔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면 안 될까? 참신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역시 좀 100개 주워. 한번 해보셔요. 역시 연예인 등극이야. 그러니까 그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일부러 들어가는 게 먼저. 과가 뿌려주는 과가 게. 돼지과일 거 아니에요. 뭐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뱀이 무서운데 예. 바디라다가 꽃뱀 이런 거 보셨다고 그래가지고, 전에 저희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밭을 하셨던 분들이 예. 꽃뱀을 보셨다고 하는데, 그게 피해는 안 주지만 저는 너무 무서워요. 고통스러워서, 예. 그러면 그거를 뱀 껍질을 벗기기 너무 힘들고 무서우니까 예. 뱀술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혹시 뿌리면 원래 더울 줄 손쉬운 방법으로 이제 차선책으로 말한 게 태우라고 그랬거든요. 네. 원래는 그 사체를 썩히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곤충이나 이런 걸 썩힐 수가 없으니까 태워도 효과는 비슷할 거다. 그런데 사실은 뱀은 독사가 아니면 피해가 없는데, 제가 귀농했을 때, 미아씨 잠깐만 앉아 있어봐. 귀농했을 때 이제 농사를 지러 왔는데, 이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렁이였거든요. 반 메다가 지렁이가 나오면 거의 한 50m를 달려서 와갖고 지렁이 나왔다고. 그래서 지렁이를 태우지 말라고. 왜냐하면 땅이 건강하다는 지표 동물 중에 하나가 지렁이일 수도 있는. 웬만한 뱀들은 사람이 다 도망갈 텐데, 뱀술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뱀 허물 벗어놓고 다니잖아요. 그거 하면 되죠. 지금 연서중폭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파리 사례를 잠깐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잘하는 분이야 진짜. 대충은 했는데. 실전에 강한 분이 하세요. 열심히 잡아서 모았고요. 주성 씨가 태워서 곳에 뿌리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파리가 들어오는 양이 많이 평상시에 열이라면 한둘 정도. 이렇게 확 줄어. 80%가 줄어요. 다음날은 확 눈에 띄고요. 그 다음날 되면 또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다시 효과가 뿌렸어. 있는 걸로 내기 여기 너무 높죠. 근데 나무에도 안 하고 그냥 토치로 그냥 했는데도 그랬다는 거죠? 나무에 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어떤 방법을 쓸까 그러다가, 왜냐면 나무를 태워서 파리를 넣으면 이게 뒤섞여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볼게. 나무가 좋다 그랬어요. 효과 지속 시간 차이 아닐까요? 만약에 나무가 더 좋다면 타는 시간만큼 뭔가 중폭제, 연소 중폭제도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럴 그냥 생각인데. 어떤 기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발도르프 학교를 처음 갔을 때 이제 유진 선생님도 그렇지만 유치원도 그렇지만 거의 세부치를 사용한 아이들의 뭐 공부하는 책상이나 의자나 놀이기구가 없더라고요. 없죠 실제로.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쇠가 차갑잖아요. 느낌이. 기운 차갑고 예. 응축돼 있고 예. 있는 건데. 그리고- 나무로 하면 좀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나무도 어떤 나무가 예를 들면 뭐 오크 같은 참나무나 특정 나무가 아이들한테 더 이제 좋은 기운을 줄 거다 이렇게 또 주타님이 얘기해요. 일단 나무가 안전하고 그렇죠. 예. 부딪혔을 때 안전하고. 뭐 그런 이유로 굳이 왜 솥불 증폭제를 저을 때 1시간 동안 저는데 너무 힘든데 이미 100년 전에 슈타이너는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 기계로 젓는 걸 만들 거다 사람들이 지금 막 만들거든요. 근데 그 별 기운이 응축된 소똥을 풀 때 농부가 젓는 사람이 그 느낌이 서로 이렇게 교감 전달될 수 있도록 직접 한 사람이 젓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1시간 동안 혼자 젓기가 힘드니까 돌려서 짓기도 하고 기계를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외국에는 다 기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제가 나무로 하면 좋지만 좀 어려워서 토치램프로 이렇게 지졌는데 그것도 어쨌든 다른 이유 없이 그 뒤로 계속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밥을 해 먹었거든요. 파리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봐도 그렇고 그렇게 작은 경험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쥐나 뱀도 잡아서 왜냐 증명이 되니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는 껍질 벗기기 어려우니까는 잡아서 썩히. 아 냄새 때문에 안 되나? 썩혀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뱀 같은 경우는 저는 썩혀봤어요. 닭, 개나 고양이가 뱀을 잡거든요. 그리고 왜 뭐지 닭에다가 뱀 먹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생뱀 주면 닭 잘 안 먹거든요. 썩히면 그 구더기는 먹더라고. 그러면 그 닭이 비싼 값으로 아 옛날에 한번 해봤다고. 그럼 썩힌 건 어떻게 뿌려요? 똑같아요. 가루를 내요? 예. 썩힌 걸 이렇게 뿌려. 썩힌 걸 어떻게 가보내지? 완전 마를 때까지. 그렇죠. 아, 말할 예. 때까지. 썩은 걸 말린다. 소 그게 떡갈나무를 부셔서 소 두개골에 넣는 거 있잖아요. 증폭제 중에 그게 아 내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구나. 5분만 그것도 보면 소의 두개골을 처음에 가지고 오면 왜 소머리 국밥용으로 다 쓸어내도 이 살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사람은 끔찍해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인데 그거 퇴비더미에 그냥 던져 놓으면 그 이제 구더기들이 쓸어서 깨끗하게 나중에 되면 싹 하얀 뼈가 나올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썩은 부분들을 모아서 뿌리면 될 것 같고. 아 내가 잊어버렸어요. 한 가지만 더 이제 잡초 그다음에 병해충인데 해충은 했고 병 있잖아요. 병. 요 부분은 이따가 박현 선생님도 할 것 같아. 달 기운을 차단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병해충 관리에 들어가는데 병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아시죠? 고추를 기를 때 고추의 치명적인 병이 탄저병. 그러면
땅에 있던 탄저균이 고추를 병들게 하는 거잖아요. 탄저병이 걸리는 게.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도 저도 탄저 테러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근데 생명체의 진화 단계에 따라서 식물하고 동물하고 이렇게 병이 서로 교환이 안 돼요. 그래서 식물에 미치는 병들이 그 동물들한테는 미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슈타이너가 이제 병을 설명하면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예를 들면 어떤 광물질이 있죠. 우리가 뭐 돌 같은 거. 그 다음에 식물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광물질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구에 별 기운들이 오면 이 광물질이 매개 역할을 하여 식물에게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 광물질은 생명체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식물은 생명은 있죠. 다만 어디 돌아다니거나 지가 말을 하거나 그러지 못할 뿐 생명은 가지고 있죠.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여러 해를 살든. 동물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거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데 이렇게 씁시다.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은 이 생명체를 인지학에서는 에테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죠. 에테르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이 역동농업에서는 번역을 해놓기를 이거를 전기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이 책을 읽으시다가 발드로프 선생님들 이걸 아시더라고요. 생명력, 에테르 이런 거 나오고 또 전기체로도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고 동물도 역시 생명이 있죠. 근데 여기는 식물이 없는 플러스 되는 하나가 이 책에서는 전기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둬요. 전기체. 인지학에서는 이걸 아스트랄? 아스트랄. 식물도 전기체인데 동물도 전기체. 죄송합니다. 성기청. 아니 죄송합니다. 막 틀려. 생명체. 전기체. 아스트랄이라고 하고 전기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감정 그런 거 있죠. 희노애락 뭐 이런 감정 감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시 사람도 전기체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동물이 네. 성기체고요. 네. 아스트랄체가 성기체고 식물의 에테르가 전기체. 맞아요? 네. 미안합니다. 전기. 전기 여기는 성기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동물까지 가지고 있는 걸 사람은 다 가지고 있고 플러스에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걸 여기는 뭐 자아체라 그러나요? 네. 여기에 이제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인식하고 뭐 이런 거죠. 생각하고 얘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만 사람으로 오면 자아체가 있어서 뭐 이성 이런 동물 단계까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굳이 틀리면서까지 설명을 드린 건 병을 설명하기 위해서 슈타이너 박사가 그럼 병은 왜 생기느냐? 이 각각의 동물들의 병, 사람의 병은 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 안에는 성기체와 이제 여기는 자체가 없으니까 성기체와 에테르 전기체가 광물질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내 속에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근데 병이 발생하려면 이 매개를 해주는 광물질이 매개 역할을 잘 못하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매개를 하는 요 전기체가 요거와 물질,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와 그 다음에 이 감정의 사이에서 생명체가 매개 역할을 해주면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 매개 역할이 약해져서 과도하게 이 성기체가 물질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서 병이 발생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물들은 병이라는 것들이 생긴대요. 이 병의 원인이. 그러면 식물들은 슈타이너가 말한 대로 말하자면 식물들은 병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기체가 물질 속에 과도하게 들어가서 생기는 게 병이라면 식물은 성기체를 가지고 있질 않잖아요. 그러면 병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물의 병과 식물의 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같은 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동물의 병은 이렇다라고 하면 식물의 병은 성기체 자체가 식물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병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식물의 병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 식물의 병은 아까 이제 달 기운이 지구에 비칠 때, 지구 위에 올 때, 그냥도 달은 모든 걸 비춰주죠. 원래 달은 자기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해를 비롯한 온갖 별들을 받아서 지구에 대비쳐 주잖아요. 그 대비쳐 줄 때 가장 많은 달 기운이 내려올 때가 비가 올 때라는 거죠. 이 비를 타고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식물의 번식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 달 기운이 비를 타고 내려올 때, 근데 그 달이 둥그런 보름달일 때, 만월일 때, 이럴 때는 지구에 있는 식물들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비를 타고 내려오고 만월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장마 지고 둥근 달이 뜰 때는 지구에 있는 모든 풀들이 난리나게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평상시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번식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 별이나 달이나 행성에서 오는 기운들이 생명력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생명력을 소멸시키는 역할도 한다.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력을 증폭시키려면 달 기운을 극대화시키고, 생명력을 사그러시키려면 태양이 가지고 있는 불 기운을 시켜서 달 기운을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오는데, 식물은 이 불로 사그러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달의 번식과 성장을 관장하는 에너지들이 과도하게 내려왔을 때 식물들이 병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다 보면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곰팡이병 많이 쓸죠. 그리고 온갖 세균들이 번창해요. 요걸 이제 슈타이너는 농업 강좌에서 달의 성장과 번식을 관장하는 기운들이
품고 있는 비가 지나치게 많이 와서 지구에 내렸을 때 이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가지는 병의 원인은 동물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병인 거죠. 그래서 얘를 식물의 병을 없애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쇠뜨기 풀 아시죠? 이렇게 쓰나? 쇠뜨기 오이. 오이. 이거? 아니야. 그냥 오이. 애가 아니고 이렇게 색들. 쇠뜨기 풀 아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또 끊어지고요. 이렇게 자라서 여기 똑똑똑 끊어지는 거. 여기는 이 쇠뜨기 풀은 특이하게 요 안에 대부분이 규소나철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광물질 규소나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똑똑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끊어지는 거고. 근데 요거는 흔해 빠진 풀이고, 얘를 쓰는 용도는 요 놈이 요 안에 철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 중에 보면 빨간 땅들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습기를 좋아하고 질적한데 물이 빨개. 거기는 철이 산화돼서 그 토양은 그런 금속 성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철 제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요 풀은 그 정도로 자기 몸에 90% 이상을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 요것을 베어내서 지금이 한창 자랄 때예요. 베어내서 낫으로 베어서 우리 녹차 있죠. 그냥 솥에다 넣고 끓여요. 이걸 넣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녹차처럼 해서 이 물로 희석해서 적당히 희석해서 작물이 있는 이제 곰팡이나 세균이 발생한 요곳에 뿌려주면 돼요. 그 솥불 증폭제 뿌리듯이 뿌려주면 요거는 그냥 단방에 들어요. 계속 뿌리면 되고. 식물 같은 것도 효과 있어요? 아니요, 걔는 곤충이에요. 병. 네. 그러니까 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면 이제 곰팡이나 세균 같은 병. 아까 진딧물이나 이런 것들은 해충. 예. 그래서 슈타이너는 그 전에 아니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의 식물의 병을 그렇게 보지 않고 동물의 병과 비교를 하면서 이런 원인으로 발생하니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들이 아주 단순하다. 여기에 곰팡이나 세균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쇠뜨기라는 잡초거든요. 그런 잡초들을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 그래서 잡초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이런 우리가 뜻밖의 약효 성분이 가지고 있는 약초일 수도 있으니 그런 풀들을 여러 개 설명하면서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물의 병을, 곰팡이병을 치료하는 것들은 이 쇠뜨기 하나로 그냥 족하다고, 간단히 치료될 수 있다. 실제 해보셨나요? 네, 이거는 증폭제 중에 들어가 있어서. 아까 진드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진드기 그거 많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태워서 그 진드기인데도 뿌려도 되겠네요. 진드기요? 네. 예. 진드기 그렇게 이렇게 잡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이름 그 무슨 풀인지 모르지만 엄청 달려 있는. 엄청 예. 그러면 그 옆에다가 봉숭아 좀 심어놔도 없어지는데. 예. 왜냐면 태우기가 좀 그렇다면 봉숭아, 우리 손에 물들이는 그게 이제 선조들의 지혜인데, 봉숭아가 엄청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손톱에 물들여서 예쁘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무좀퇴치용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 번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손톱 발톱 무좀 없애기 힘들죠. 그리고 약 먹지 말라 그러고, 왜냐면 이렇게 망가진다고. 그리고
일주일 먹고 쉬었다 먹으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처방전에. 근데 봉숭아 물 이렇게 드리면 1년, 2년 이러면 손톱 발톱 무좀이 저절로 없어지는 건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다면 봉숭아를 많이 저도 이제 봉숭아 군데군데 심어놨는데 자랐을 때 꽃만 따지 말고 그냥 통째로 잘라서 큰 다라에다가 물에 담궈 놓고 좀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방망이 같은 걸로 다듬질 하듯이 툭툭툭 쳐서 물에 담궈 놓고 그 물을 선생님 같이 그런 텃밭이면 그냥 확 뿌려주면 물조나 이런 걸 뿌려주면 진드기 그 정도는 기겁하고 도망갈걸요. 혹시 식초가 괜찮을까? 300 식초도 이런 거 사다 놓고 못 끓여서 냄새가 심하다. 예. 그것도 힘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는 야매로 하는 건데 장날 시장에 가면 나프탈렌 있잖아요. 존벌레 그 장롱 속에 넣는 존벌레 제사할 때 쓰는 향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가 만약에 하나라면 고추나 뭐 이런 거 서너 포기 한다 그러면 그 밑에 나프탈렌 한두 개씩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날 가보면 진드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왜 이렇게 기화되는 거잖아요. 해롭지는 않는 모양이죠. 야매네요, 진짜. 해로우면 장롱 속에 그거 넣어둘 일이 없을 때. 제가 인증기관에 이걸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모르더라고. 왜냐면 우리나라 인증은 뭐가 문제냐면 허용하는 것만 써야 되죠. 허용하지 않는 것 쓰면 무조건 걸려요. 그러니까 얘들이 허용하는 것 안에 나프탈렌이 안 들어있는 게 설마 농민들이 이걸 쓸까? 근데 진짜 이렇게 화단 같은 데 하는데 진드기 꼈을 때는 제일 편하거든요. 2,000원만 좀 이만큼 주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 판단은 인증기관에서도 못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루 같은 거, 콩알 작은 거 같은 거 요산인지 요소인지 그거 이렇게 한 숟갈씩 넣으라는 건 그거는 뭐를? 그 화학 비료, 네? 질소. 화학 비료예요. 예. 아까 말했듯이 콩가가 질소잖아요. 질소를 끌어들이는데 예. 다른 질문 밭에는 별로 좋을 게 아니네요. 땅에도 안 좋고 사람에도 안 좋고 봉숭아 끓인 물 뿌리는 게 제일 낫고 우린 물, 봉숭아 우린 물 뿌린 게 끓인 게 아니라 끓인 거는 예 새뜨기. 그냥 진이겨서 물에 네. 이렇게 물에 담가놓으면 담가놨다가 이게 그 애기 나가면서 그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양지 바르고 그래서 곰팡이 별로 없잖아요. 어쨌든 없어요. 세균 없애는데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키우는 화분이 하나 점심 드시고 미아 씨 점심은 네, 국수 오늘 비렸는데 빨리 안 꺼내주시면 면 불어요. 국수하고 뭐 이렇게 같이 먹고 1시쯤에 박견 선생님 오실 거예요. 오면 요걸 인지학 버전으로 해가지고 더 이렇게 얘기를 좀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